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유형자산 부분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예, 유형자산은 이제 토지, 건물, 종류는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등이죠. 차량, 운반구 또는 뭐 비품, 그죠? 이런 이제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이 자산을 이런 취득을 하고 이걸 보유하고 있죠. 또는 이제 보유,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처분하게 됩니다. 요 경우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분. 이제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 얼마냐? 요거 알아보는 거죠. 취득 원가. 그 다음 보유 시에. 요 보유 시에는 12월 30일이 바로 결산이죠. 결산 때 그 가치 감소분, 그 가치 감소분을 장부상 떨어 나갑니다. 그걸 뭐라 하죠? 예, 감가상각이라 했죠. 계산, 그죠? 근데 가치 감소 안 되는 게 있죠. 토지. 이런 거는 가치 감소 안 됩니다. 그죠?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현재 짓고 있는 거. 이거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아셨죠? 이걸 팔았다. 예, 처분했을 때 그 처분 손익 얼마냐. 요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이런 기계, 그죠? 어떤 건물을 사용하다가 보면은 수리하게 되죠. 그 수리비 관계. 이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조금 들어간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들어갔다면 그건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조금 들어간 건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 요거라 그랬죠, 그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리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원가 결정, 수리비. 그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이 여기서는 요거죠, 그죠? 감가상각의 문제. 가치 감소. 가치 감소가 되는데 이걸 똑같이 떨어 나가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정액법, 정률법, 또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공부했었죠, 그죠? 처분손익하고 해보고. 요거는 이제 주로 계산 문제. 요 부분은 이론 문제라 그랬죠. 이제 오늘 알아볼 게 이제 요거와 요 부분. 아시겠죠? 이 취득 원가.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죠? 집을 사면서 1억 주고 샀다. 그럼 취득 원가가 얼마죠? 1억이죠. 근데 집을 하나 취득 1억 주고 사면서 그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비용 들어가겠죠? 뭐 중개 수수료, 그죠? 이런 비용들. 따라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은 요 직접 취득 시에 그 취득 물건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은 이 자산 원가 이렇게 플러스합니다. 비용, 플러스한다. 이거 아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을 했을 때, 요 취득, 요런 이제 말하면 건물 같은 거 취득할 때 보면은 가장 일반적 취득이 뭐죠? 돈 주고 샀다. 매매. 그렇죠? 매매로 샀다. 그러면 매매할 때 1억 들어갔다. 매매 가격 1억. 요게 취득 원가잖아. 그죠? 뭐 1억에 주고 샀는 1억이 뭐 취득 원가. 이건 뭘 보는 없죠.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다. 플러스 하세요. 1억 100만 원. 그게 취득 원가다. 알겠죠? 그럼 건물 하나 지었답니다. 신축. 내 땅에다가 건물 하나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1억 들어갔다. 그럼 취득 원가 얼마죠? 1억.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 취득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 재건축.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다, 그죠? 이런 내가 사용하던 건물이 있다. 지금 이 건물 내가 살고 있다가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죠? 요 철거하고 여기다가 다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첫째, 뭐가 들어갔죠? 철거 비용. 여기 들어간 철거 비용이 들어갔다. 이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철거 비용.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새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 비용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가자. 이거 쉽게. 이 건물과 관련된 여기에는 요거는 건물이고 요거는 뭡니까? 토지. 그렇죠?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죠? 건물과 토지인데 요 철거 비용은 건물에 포함해야 될까요? 토지에 처리해야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할까? 그런 거죠. 그죠? 원리를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쉬워지고 또 기억이 오래 가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 철거 비용. 여기에 철거 비용 들어갔다면은 요거는 건물로 처리할 거냐? 토지 원가에 포함할 거냐? 그냥 비용으로 뜰 거냐?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비용. 아, 이거는 비용이구나. 그냥 비용으로 떨자. 당연하겠죠. 그죠? 비용. 그러면은 요거 이제 재건축에 들어간 돈이 들어갔다?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야지. 그죠? 건물. 이해되죠? 아, 요 철거 비용이구나.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내가 우리 본사가 이게 서울인데 우리 본사를 저기 만약에 그죠? 뭐 인천으로 이전합니다. 이제 본사 건물을 이전하는데 그 자리에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렇다면은 다시 사와서 그 건물, 헝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그 헝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정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새로 신축하는 경우. 즉 말해서 더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요거는 샀다. 그죠? 이전하면서 샀다. 건물과 토지를 사고 나서 이걸 철거한다. 철거. 근데 이 철거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거는 건물과 토지를 사와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2천만 원. 토지 값이 만약에 3천만 원 들어갔다. 이 건물을 철거한다? 비용 어떻게 할까요? 자, 요 사와서면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죠? 요걸 철거할 때, 요 철거 비용, 여기 들어간 거, 건물은 없어졌죠? 철거 비용 어디에 남는 거는 토지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건 어디에 예차? 토지에 예차. 요 건물 값이 2천만 원, 요게 3천만 원에 사왔습니다. 5천만 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 철거하면서 더 비용이 1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건물은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 토지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토지 원가에 플러스 하자. 이해되죠?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이제 지을 때 들어간 돈. 다시 지을 때 들어간 건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건물 원가. 아, 요 철거 비용이 있구나. 그러면은 취득할 때 요거 사왔을 때 사왔을 돈은 요 건물과 토지지만 요거 철거해 버렸으니까 토지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아, 요건 전부 토지만 남겠고.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사와서 철거할 때 비용은 어디 간다? 토지 원가. 요게 재건축. 이해됐죠? 예. 아, 이 재건축이구나. 알았고. 요 부분 하나 꼭 이해하셔야 되고. 예, 됐죠? 그죠? 또 하나만 더 보세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그죠? 예, 건물 교환한다. 요 A라는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만약에 물론 이제 뭐 차량 운반구도 될 수가 있고 같은 자산 또는 이종 자산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냐? 100원짜리다. 요 건물의 지금 시중가가 얼마냐? 시가가 120원짜리랍니다. 현재. 이걸 이제 교환합니다. 그죠? 요 토지의 장부가 얼마냐? 110원짜리랍니다. 요 토지의 시가가 얼마냐? 여기 예를 들어서 115원이다. 이런 경우다. 그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요 서로 교환한다. 요걸 교환한답니다. 교환하는데, 그럼 교환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다 요걸 주고 받아온 거잖아. 그죠? 요걸 주고 요거는 받아온 겁니다. 요거는 줬다는 건 결국은 팔았다는 겁니다. 회계상에서는. 그죠? 처분. 이거는 팔고 사온 거죠. 팔고 샀다. 이해되죠? 그죠? 팔고 샀는데, 문제는 뭐냐?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요걸 주고 요걸 사왔습니다. 취득했죠. 그죠? 그럼 취득원가를 어느 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취득원가.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을 생각하세요. 요 내 거 주고 요거 사왔으니까 요걸 취득원가지만 우리 회계상에서는, 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자입니다. 이걸 기준하자. 아시죠? 내 거, 교환 가치, 내가 지불한 대가, 이 부분을 갖다가 취득원가로 보자입니다. 그래도 요걸로 할 거냐, 요걸로 할 거냐, 장부로 할 거냐, 시가로 하고, 여기 문제가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교환하는데, 예, 이 경우에 요 금액으로 할 거냐, 요 금액으로 할 거냐, 알겠죠? 장부로 할 거냐, 뭐로 해야 될까요? 장부일까요? 시가일까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요걸 주고 받아왔습니다. 그죠? 주고 받아왔는데, 요게 원래는 취득했으니 요게 취득원가 되지만은 요걸 하지 말고 요걸로 하자입니다. 요걸로. 내 거. 내 거. 알았죠? 예. 내 거로 하는데, 요걸로 할 거냐? 그럼 두 개가 있잖아. 그죠? 장부냐, 시가냐.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취득원가의 결정이다. 이게 교환 문제입니다. 뭐 취득원가 얼마나 할 거냐? 얼마냐? 여기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원가를 얼마나 할 거냐? 자, 이 두 개네. 그죠? 두 개인데. 자, 이때, 예. 요 부분에 교환입니다. 그죠? 요 장부와 시가가 있고, 요것도 장부의 금액이 다르다. 그죠? 요 금액이 아니라 요겁니다. 그죠? 장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요거죠. 취득원가가. 자, 요 부분을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교환 부분. 예. 그 교재 가서 교환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교환 부분 조금 뒤에 있네. 그죠? 저 뒤로 가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 잠깐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보시면은 교환에 의한 취득 나와 있죠. 예, 기억과 니은. 자,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기억 첫 번째 말이 뭐가 있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뒷말은 무슨 빼버리고 아래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돼 있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돼 있죠, 그죠? 있다. 그럼 상업 실질이 뭐냐? 손익을 말합니다. 손익. 즉 말해서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한다,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게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다 하는 것은 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답니다. 손익이 없는 것. 자, 그러면은 보세요. 손익이 없다는 것은 서로 물건끼리 바꾸었을 때, 이건 물물 교환을 했다면, 서로 바꾸었다면, 이거는
살고 팔고 산 게 아닙니다. 그죠? 서로 바꾸어 서니까 손실은 이게 없겠죠. 그죠? 100원짜리 받고 100원짜리 줬으니까 뭐, 없죠. 그게 상업실질이 없다. 이랍니다.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에 요 교환이라도 요거는 팔고 요거는 샀다. 이래 보는 게 있죠. 그죠?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으니까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 손해볼 수도 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업적 실질.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라는 건,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자, 이제 요 취득 원가 결정해서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말이 있다, 그죠? 무슨 말이 있죠? 상업적 실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 시작. 상업적 실질. 없다, 있다. 없다, 결여되어 있다. 있다. 이 두 가지구나. 여기 뭐라 했죠? 손익. 알았죠? 손익. 우리가 이제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없다. 그럼 서로 문물 교환을 보니까 그냥 장부로 하면 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시가로 합니다. 없다. 그러면은 장부, 내거 장부. 있다 하면은 요거 내거 시가. 요걸 딱 한마디씩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버리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있다, 없다. 없다 하면은 뭐죠? 내거 장부, 요 금액이 취득 원가. 있다 하면은 내거 시가, 요게 취득 원가. 아시겠죠? 예,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다 같이 없다 뭐라 했죠? 내거 장부, 있다 뭐죠? 내거 시가. 알았죠?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장부는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시중가가 없는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골동품 같은 거. 실제 뭐 매매 사례가 없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문제에서 안 주어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요게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은 반드시 요게 또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요게 없으면은 요걸 같이,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게 안 주어질 경우는 요걸로 한다. 무슨 소리냐? 내거 시가로 하되, 내거 시가가 없으면은, 니거 시가. 타인 거 시가다. 아셨죠? 요거 뭐라 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상업실이 없다, 내거 장부. 그죠? 있다, 내거 시가. 요게 문제에서 안 주어지거들랑 니거 시가. 알았죠? 그 내거 니거라 하면 알겠죠? 그죠? 여기 내거, 요 니거다. 내거는 제공한 자산. 니거란 말은 다시 내가 뭐 한 거죠? 취득한 자산. 교환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꼭 그러니 교환 문제하고 재건축은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말뜻 됐습니다.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왜? 이 정해놔야 기업마다 통일이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회사는 이거 해버리고, 어떤 회사는 이거 하면 막 중구난방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할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면은,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르겠다? 법이 있다. 이 법이 왜 필요하냐?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아시겠죠? 여기 교환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실제 문제를 하나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죠. 그죠? 요건 우선 기본적으로 교환 문제 나오면은, 사업실이 있다. 있다 하면은, 내거 뭐라 했죠? 시가. 없다 하면은 뭐죠? 내거, 뭐죠? 장부. 그럼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225쪽. 5쪽에 가서 기본회계 11번. 11번 한번 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 신형 자동차 교환했다. 현금을 또 지급했네요. 웃돈 좋은 게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네요. 그죠? 회계 처리 그 분계를 해놨는데 분계는 우리 할 필요 없고. 자, 이거 보세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래 합니다. 내 거, 니 거. 아, 내 거, 니 거. 장부, 시가. 교환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장부 또는 시가. 사용하던 성용차가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그러면은 그게 얼마짜리죠? 치드 원가는 3,100만 원. 감가 누계가 900만 있다는 거는 그동안 가치 감소가 900만 있다. 그죠? 그러면 장부상이 얼마가 돼 있죠? 2,200만 원. 그죠? 이때 이 자동차의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시가라 그랬죠? 시가가 2,500만 원이다. 신형 성용차의 공정가치가 3,000만 원. 신형 자동차의 장부 가격은 문제에서 안 주어졌다. 그죠? 이거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요 차액. 내 시가는 2,500원. 500만 원. 요 3,000만 원이니까. 요거 시가가 500만 원 생겼죠. 그죠? 그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가 현금 500만 원 지급했다. 요걸 적어야 돼. 받았다 하면 요게 적고. 지급했다. 아셨죠? 그럼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그죠? 자, 이때 문제가, 밑에 문제가 상업적 실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있다 했습니다. 자, 있다. 내 거 뭐라 했죠? 시가. 요거네. 내 거 시가. 요게 치드원가잖아. 그죠? 내 거 시가인데 현금이 또 나갔잖아. 요거 주고 요것도 줬잖아. 그죠? 아, 요거 주고 요것도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예, 3,00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3,000만 원. 아시겠죠? 3,000만 원. 예. 아, 여기 없었으면은 요게 답이 되지만은 요게 돈 준 게 있잖아. 요거 대가로 요걸 주면서 요것도 줬으니까 그럼 요걸 사면서 내가 지불한 대가가 이 금액과 이 금액 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으면 내 거 장부죠. 그럼 요걸 사면서 내가 요거 장부 요거 줬다 이거면 요 금액. 요거 주면서 요것도 줬잖아. 그럼 얼마? 2,700만 원. 아, 요거 더하면 되는구나. 그죠? 더해주면 된다. 알았죠? 시가 있다 하면은 시가 요거. 없다 하면은 장부 요거 더함. 알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설명해 보세요. 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상업적 실질. 상업적 실질이 뭐죠? 손익. 그러면 손익이 얼마고, 있으면 얼마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있다 그랬으니까. 뭐 손익이 얼마냐? 여기 문제.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손익이 얼마냐 물었을 때, 장부는 2,200만 원이죠. 시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아, 요게 지금 현재 요래 되어 있네. 장부상에 2,200만 원짜리가 현재 2,500만 원 되어 있네. 얼마 올랐습니까? 300만 원. 요게 이익입니다. 답. 아, 요거는 처분 이익 300만 원.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요 장부와 시가만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요게 내렸으면, 하락했으면 손실, 이렇게. 요거. 아, 있다. 내 거 시가. 그죠? 손익, 요거와 요거 차이.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이익이 얼마? 300만 원. 처분이익 300만 원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교환 문제입니다. 예. 그 아래 문제. 아래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상업실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래서 장부, 내 거 장부, 요거와 요거, 답 얼마? 2,700만 원. 요게 교환 문제. 답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죠? 아, 교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 문제. 자, 여기 오세요. 요 재건축. 조금 전에 했던 거, 그죠? 재건축하고 요거 하나 뭐 있었죠? 교환요. 알겠죠? 아, 재건축과 교환요. 두 가지. 아시고, 그 나머지 이제 몇 개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책을 보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드원가 그 부분을 책을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6쪽. 예, 216페이지. 예. 그 유형자산의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취득, 취득 원가의 정의, 취득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내가 지급한 현금, 그죠? 예, 그 대가를 말한다. 취득 원가의 구성 요소는 구입 가격에다가 직접 관련 비용에다가 뭐 복구 비용 또 돈 빌릴 원가, 차입 원가 있죠, 그죠? 차입금에 대한 원가 있으면 이런 거는 포함한다, 그죠? 예. 아래 구입 가격 1번 나와 있습니다. 구입 가격에다가 관세, 외국에서 수입했다를 하는 경우죠. 관세 또는 그게 이제 사왔을 때 우리가 취득세 같다, 이 세금. 이거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매입 할인해 줬다면 마이너스, 리베이트 하면은 사례금, 그죠? 사례, 요런 리베이트 돌려주는 돈 있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아래 2번에 보시면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련된 고객, 예, 장수와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직접 관련된 원가가 나와 있죠. 그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바로 요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죠, 그죠? 요 6가지가 바로 요걸 말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1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번째,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조립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를 말합니다. 예. 그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으면 그거는 빼야 되겠죠, 그죠? 또 뭐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취득 시에, 예,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이랍니다. 요 6가지.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뭐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복구 비용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예. 또 차입 원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사면서 오늘 내가 현금 70원 줬습니다, 그죠? 여기 취득 원가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30원. 이거 빌린 거잖아. 빌려왔다고 해서 차익, 외상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돈을 빌려와서 요걸 사면서 내가 내 돈 100원 하고 70원 하고 외부에서 돈을 30원 빌려왔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취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100원 주고 샀으니까. 그 말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이번에는 217쪽을 잠깐 보세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 나와요. 아, 여기서 하나. 요 비용인데, 여기 방금 우리가 받는 거는 포함하는 비용이고,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죠?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요런 거는 취득 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고, 원가에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게 있다. 거기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뭐, 한 4개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1, 2, 3, 4번. 자, 한번 보세요. 새로운, 예,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개설한다. 그죠? 예, 개설한다. 뭐, 창업비 같은 거. 처음에 물건을 만들 때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뭐, 창업비.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촉비 같은 거, 뭐, 개업비 등등.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 이것도 이제 판촉비 같은 말이죠. 그죠? 관리라는 건 우리가 취득 시간이고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겠죠. 그죠?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들. 이런 대표적이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요약하면은 새로운, 앞에 좀 새로운 나온다, 그죠? 새로운 관리 앞말이. 1번,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요런 말이 딱 나오네, 그죠? 문제에서 이번에 나옵니다.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나왔다. 요거 비용 처리한다.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런 객관식 문제니까 요래 내겠죠, 그죠? 다음 중 유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관련 없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을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요거 어느 거냐? 그럼 또 직접 관련된 원가, 비용 포함하는 비용 어느 거냐? 아닌 거.
새로운 관리,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및 기타 관리 원가에 나오면, 새로운 관리 나오거든요. 이거 비용이구나. 이해되죠? 요런 말 나오면 비용이야. 다시 시작. 새로운 관리. 이건 비용 처리하는구나. 다음 5번 그 참고를 한번 보세요. 5번은 거의 우리 회계 원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잘 안 내는데, 그거 잠깐 보고 갑시다.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할 때, 그건 취득 시점을 지났잖아, 그죠? 지나고 나서 이 시점입니다. 사용 시점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보유 단계, 사용 단계의 이때 비용은, 그죠? 이런 비용들이지,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취득 시점, 그 시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국제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억,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낼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다. 그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이거 비용 떨어야죠.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이런 거구나. 우리 중요한 거는 새로운 관리,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요거 나왔다. 요거 비용이구나. 아셨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아래 이제 내려가 볼까요? 취득원가의 결정에서 1번 토지, 여기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쭉 내려가 봅니다. 기업관 2연.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죠?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그런 건물을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럼 우리 장부 요거는 뭡니까? 건물, 요거는 토지. 두 번째, 건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재건축이죠. 그죠? 요 재건축은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사와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죠?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하더라? 비용 처리하고, 새로 사왔을 때 요건 어디로 갔죠? 토지 원가에 포함했다. 토지 원가. 다음,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볼까요? 218쪽에 1번 한번 보세요. 네. 공장 부지로 10만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그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건물을 또 그 9월 1일에 완성했는데 그와 관련한 비용들이 아래와 같다. 그러면 이 비용들은 토지로 처리할 거냐, 건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뜰 거냐. 토지와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우리 크게 비용은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을 떨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가면은 나옵니다. 수립이. 예. 그럼 일단은 10만원 주고 토지를 샀다. 그죠? 토지를 샀으니까 10만원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요런 기존 말하면은 건물에 있는 토지를 사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철거하잖아. 요거 샀습니다만은 요거 철거해버리시면 남는 거는 토지 10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박스 보세요. 요거 철거 비용, 건물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는 건 뭐죠? 토지. 건축 설계비는 건물. 토지 구입 계약과 소유권, 요걸 사면서 구입 계약, 소요된 비용, 취득 원가 포함. 건설 원가,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원가니까 포함하고. 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구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요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요 철거 비용은 토지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 철거할 때 보면 그게 고철 같은 거 나오겠죠. 건물에. 그런 고철, 그런 폐자재, 이런 고철을 팔고 수익이 생겼답니다. 그건 말하죠. 토지 원가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아셨죠? 수입이 있으면 토지에서 마이너스 한다.
그럼 토지 원가 들어갈 돈은 얼마입니까? 11만 원. 그렇죠? 건물 원가에 들어갈 돈은 얼마죠? 47만 5천 원이다. 건물과 토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 아래 그 건물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구축물 하는 거는 울타리 같은 걸 말합니다. 예, 구조물 예, 말하면은 어떤 건물 이외에 어떤 구조물이다. 뭐 한강 철교라든가 영도다리 이런 거 우리가 구축물이라 하고, 아래 기계장치, 기계장치 물어보면 없죠, 그죠? 그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등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 다음 예,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뭐 간단하게 우리 요거 핵심 되는 것만 다 알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입 할인은 뺀다 하는 말만 아시면 되고, 뒤로 가볼게요. 보세요. 220쪽에 보세요. 장기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 알아야 되네. 장기가 나왔다. 기간이 장기 있습니다. 그죠? 후불 조건. 장기 1년 이상. 후불. 돈을 지불해 나중 지불하는 거. 장기 후불 조건. 보세요. 5년 후에 오늘 내가 샀는데 5년 후에 500원 주기로 했다. 이런 거죠. 후불도 두 가지잖아. 그죠? 5년 후에 500원 주기로 하고 오늘 샀는데 내가 요걸 500원을 갖다가 매년 100원씩 요래 갖기로 했다. 한번 기억나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딱 두 가지,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요 두 가지 형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뭐죠? 예, 미래가치. 요거는 매년 취급을 합니다. 그죠? 미래가치의 오늘가치, 현재가치. 이거는 우리는 요 금액의 현재가치. 그죠? 요 금액들의 현재가치. 요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는 요 500원에다가 곱하기 뭐죠? 현가 개수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기간 5년과 이자율 몇 프로에 대한 현가계수 얼마 이렇게 주어져서 미리 다 그게 연금 복리로 계산 표가 있습니다. 현가표. 예? 예. 그 다음 요거 매년 100원씩 매년 주는 거 곱하기 뭐죠? 앞에 뭐라 했죠? 연금 현가계수. 그래 매년 이럴 때는 항상 뭐가 본다? 연금 현가표를 봐야 됩니다. 여기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은 부채에 가면은 다시 자세히 하게 됩니다. 사채 발행가에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두 개 있구나. 자, 우리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장기가 나왔다. 요런 조건일 때 장기는 무조건 뭐로 나타낸다? 현재 가치. 그 문제에서만 장기 나왔다 하거들라. 현재 가치로 나타나. 이걸 장부에 적지 마라 이겁니다. 요거 오늘 가치를 장부에 적어라. 500원을 장부에 적으면 안 되고, 요걸 적으세요. 요거 금액. 이해되죠? 그죠? 요게 뭐 350원이다. 오늘 가지고 350원 적어라 이겁니다. 장부상에. 그게 현재 가치. 알았죠? 그럼 이거와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이자. 그 이자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용어 좀 어렵죠? 그죠? 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건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다시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시죠? 한 번 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자, 우리 요 중요한 말 이겁니다. 장기 후불 조건이다. 나오더라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버릴게요. 장기는 전부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데 단 현재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 게 있다.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보증금. 우리 전세 보증금, 내가 전세 보증금 1억에 들어갔다. 1억은 현재 가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임차 보증금, 우리 회사가 점포를 하나 얻으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 원 주고 그랬다. 그 1억 보증금 지급한 거 있죠. 그걸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그냥 보증금 1억 그냥 그거를 그대로 적습니다. 현재 가치 표시 안 합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다 하더라도 그냥 1억 그대로 장부상 1억을 나타내지 요걸 할인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이건 이자가 안 생기니까. 이자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거 보증 같은 거는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보증금 같은 거는 요 현재가 좀 나타나지 않구나. 그 다음 이거 외에도 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이거 정리할 겁니다. 일단은 장기는 뭘 나타낸다? 현재 가치. 보증 같은 거는 이자 관련 없으니까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것에서 제외되는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문제 같은 건 아직 뭐 참고로 보시고, 시간 있으면 보시고, 안 쓰면 하지 마세요. 뒤로 갑니다. 221쪽, 예. 그 하나 더 볼까요? 221쪽에 보시면, 일괄 구입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4번, 일괄 구입. 그 일괄 구입하는 거, 요 우리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A라는 기계가 있고 B라는 기계, 여기 C에 있는데, 요게 500원짜리고, 요거는 300원짜리고, 요거는 200원짜리입니다. 요걸 내가 지불할 돈이 몽땅 사면은 1,00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일괄 구입합니다. 몽땅 사니까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느냐? 700원에 샀답니다. 세 개를 몽땅 사면서. 그럼 A는 5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1,000원인데 요게 각각 그러면은 요 A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B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요게 일괄 취득입니다. 배분하는 거. 자, 배분하는 거. 우리 지금 딱 보면 벌써 딱 감이 잡히죠. 그죠? 그런 하나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요런 모양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원가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하는 요령. 자, 보세요. 요거와 요거 비율, 그죠? 비율이 같다. 가로 비율이 같다. 요거 대 요게 몇 프로입니까? 70%. 그럼 요거 전부 다 몇 프로? 70%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70%니까 70%구나. 57이 35, 37이 21, 27이 14. 이렇게. 아시겠죠? 또는 세로 요거 대 요거 비율.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요거 대 요거는 20%, 요거 대 요거 20%, 요거 대 요거는 30%, 요거 대 요거 30%, 요거 대 요거는 50%, 요거 대 요것도 50% 이런 식으로. 또는 대각선이 같다. 곱하고 이게 같아진다. 그죠? 보세요. 200과 1000 이 되잖아. 그죠? 그 가로 비율과 서로 같아지고 요 세로 비율이 같아지는데 대각선도 같아집니다. 요거 곱한 거와 곱한 게 같아지죠. 27이 14, 요것도 곱하면 27이 14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없죠? 곱하고 한쪽 없는 쪽은 요걸 나눠주면 되죠. 곱하고 나누고 계산기 할 때는 바로 하면 됩니다. 곱하고 나누고 여기 환산하는 겁니다. 환산. 아시겠죠? 요래서 우리 일괄 구입 자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